두 번째로 갔을 때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게 사회과학적으로는 설문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건데 명품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명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이제 조사 결과에서 딱 바라보면 뭐가 나올 수 있느냐면 명품을 많이 구입하는 분들일수록 사실 자존감은 낮을 수 있습니다. 예, 어른들은 그렇거든요. 조사해보면. 그러면 애들은 다르냐? 근데 애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8에서 18세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존감과 어떤 물품 구입의 관계. 그래서 직접 설문지에 물어본 건 뭐냐면요. 너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독립변수는 이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하고 낮은 친구들이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야, 너 언제 행복했어? 그랬을 때 친구랑 소풍 가서 뭘 만들었을 때요. 아니면 자 학급 동아리 활동하면서 무엇을 성취했을 때요. 뭐 우리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면 성적을 올렸을 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감을 어떤 활동 그 자체 또는 무엇을 얻었을 때 성취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예, 그것을 갖다가 했을 때 학생들이 예,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만의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나 언제 행복해? 새로운 옷 사서. 물론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 구입해서. 근데 이게 애들 조사가 그렇지, 사실 우리는 어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 알죠. 왜냐면, 옷 사서, 너무 좋아. 그러면 옆에서 딱 바라볼 때,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겉으로 막 맞장구 쳐주잖아요. 너 정말 예쁘다. 그러고 돌아서서는, 아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뭐가 더 있어. 네가 뭐가 더 있어. 라는 표현을 하죠. 네가 뭐이 더 있어.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애들의 평가에서 애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잘 보고 계시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공감하시는데 실천이 어렵다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도 한번 간단하게 저도 어렵지만 우리 박사님이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이미지 소비하는 사회에서 뭐 방금 다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이미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 사회, 그죠? 그렇죠. 이정민 님도 마케팅적인 소비보다는 똑똑한 소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너무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한테 허세가 있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었네요. 이게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건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서도 강의하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죠.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강의 듣고 싶어요. 이건 없죠. 뭐 사실 우리나라 어느 대학 가더라도 강의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애들이 가서 대학이라는 이미지에 마크를 달고 싶은 거죠. S대, Y대, K대 이 마크를 달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죠. 애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자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이게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평가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대세적 흐름이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전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이미지 소비를 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면 허세를 부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일수록 더 허세를 더 크게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그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 역시도 다를 바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면은 그럼 거꾸로 애들에게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줄 것인가에 문제가 나오죠. 궁금해지죠. 네, 그렇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육법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처럼 어떤 게 왔을 때 뭘 주는 것이 사실 교육이거든요. 교육이란 게 뭐 다를까 뭐가 있습니까? 너 이거 뭐 하면 내가 뭘 줄겠는데 이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정당성 있게 제공돼야 되는 거냐인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책 중에 뭘 줄 거냐죠. 당근. 그렇죠. 아니요. 그게 이제 그것도 또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이제 긍정유인, 부정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원이 있습니다. 회사원한테 너 일 안 하면 너 해고할 거야랑 너 일하면 너 진급시켜줄게.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유인이고 하나는 부정유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유인이 더 좋은 겁니까? 긍정. 아니죠. 아니에요? 때로는 부정유인도 필요하죠. 항상 긍정유인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부정유인밖에 없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은 가기 힘들고요. 남성분은 꼭 갔다 와야 되는 곳. 군대죠. 군대에서는 긍정유인을 주지 않습니다. 너 군대 가시면 딱 보면 뭐라 써 있어요. 금지, 금지, 불어, 불어, 금지, 금지. 이거밖에 없죠. 유일하게 주는 긍정유인은 휴가예요.
근데 그 휴가도 알고 보면 긍정 유인이 아니라 더 이상 부정 유인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잠깐 있게 해줄 거거든요. 그럼 군대에서 부정 유인을 던져주는 게 나쁘냐는 거죠. 그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 유인은 첫 번째 일시적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애를 갖다가 짧은 시간을 컨트롤할 때는 애가 우리 백화점 같은 데서 막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야 사탕 줄게 안 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때려줘야죠. 네. 그때 그게 우리가 긍정유인과 부정유인을 잘못 던져주는 거예요. 애들이 백화점에서 나 저거 사줘 하고 막 칭얼대는데 야 너 여기서 안 울면 나중에 저거 사줄게? 안 통하죠. 네. 어머니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너 이거 지금 해? 내가 나중에 사줄게. 안 먹히거든 애들은. 지금 당장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긍정유인을 던져주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 버리고 갈 거야? 더 울어. 그래야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정유인이 꼭 나쁜 건 아닌데 부정유인이 잘 먹힌 것은 일시적인 시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입니다. 집단에다 어떤 걸 줄 때 항상 우리 집단하면 그러잖아요. 부정유인을 먼저 두기가 쉽죠. 네, 야, 너 여러분 여기서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런 게 전형적인 부정유인이죠. 더 강하네요. 네, 그래서 부정유인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은 다만 우리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군대 가서 자존감이 생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대에서 맨 처음에 느끼는 게 고이, 나랑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고참이라고 하는 말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처음 자존감을 사실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대가. 물론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는 이럴 수는 있지만은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는 철저하게 자존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군대에서는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군대에서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되죠. 군대가 긍정유인으로 돌아서고 군대에서 자존감을 부양해주는 공간이면 그건 군대가 더 이상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린 조국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아이들한테도 부정유인도 필요하지만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항상 긍정유인을 던져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정유인하고 다르게 긍정유인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요? 부정유인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규율을 내려주면 되는데 긍정유인은 이런 거죠. 이제 애가 딱 있는데 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가 다음 주에 놀이동산 데리고 갈게. 네, 이게 긍정유인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게 초등학생한테는 긍정유인일 수 있지만 그렇죠. 중3한테는 부정유인이죠. 그렇죠. 혼자 있고 싶은데. 중2한테 엄마랑 꼭 같이 가자. 그럼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야 이번에 너 뭐 하면 엄마가 우리 놀이동산 저녁 다음 주에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신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창의성도 키워주는 거예요. 긍정유인은.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막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도전 정신도 살아나는 건데 거기다가 대고서 중2가 되고 중3이 올라갔는데 요번에 엄마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놀이동산을 데리고 갈게. 그러면 애들은 정말 자지러지죠. 정의권이다. 이러면. 정의권이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긍정유인은 애들별,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긍정유인은 개인한테 장기적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긍정유인을 던져주셔야죠. 자, 너가 요번에 뭘 갖다 이게 절대 우리 현금으로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너가 6개월이나 9개월이나 뭘 해냈을 때 너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여행을 보내주겠다든지 친구랑 뭘 해주겠다든지 그런 큰 긍정유인을 던져줬을 때 애들이 여기에 몰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권하고 싶은 것들은 아이에게 맞는 당근이 아닌 채찍을 던져주라.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조금 전에 댓글로 한지혜 님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질까봐 어떻게 보면 아이들 칭찬해주면서 허세를 좀 키우는 면이 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제가 꼭 두 번째 이거 갖다가 우리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칭찬으로 애들을 허세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그걸 기대라고 생각해요. 기대. 네. 애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정조가 있잖아요.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고 더 아버지는 이제 영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조가 41살인가 2살 때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그게 사도세자죠.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갖고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자를 책봉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7, 8은 돼야죠. 암만 어려도 세자 책봉하려고 그러면 보통 10살 넘어가고. 근데
돌 조금 지난 애를 세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거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믿은 게 아니죠. 네.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기대를 가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자라면서부터 안 그렇겠습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네. 비록 왕자지만은 기대밖에 받은 게 없죠.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조는 너는 나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죠. 사도세자는 영조의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죠. 네. 영조의 기대만을 저버렸을 뿐이죠.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부모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거, 또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는 거, 자제분이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는 머리도 좋고 우리 부모니까 이렇게 서포트 해주니까 너 좋은 대학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기대만 줄 뿐인 거예요. 애들은 그 속에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뒤에서 묵묵히 자식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기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우리 부모가 나름 부모보다 열심히 서포트하니까 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에 앞에 두 가지 전제가 붙죠. 하나는 너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서포트 해주니까 이 두 가지는 비교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갈 거야는 결과예요. 네. 그래서 기대라는 거는 비교와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것의 거꾸로가 되는 거죠. 네. 과정을 지켜봐 주는 거죠. 과정. 네, 애들한테 장기적인 긍정 유인을 던져주고 네. 애가 이건 해낼지 못 해낼지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면 애들은 압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애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특히 애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아해요. 네. 근데 애들이 가장 책을 많이 읽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거는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의 키가 어떠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부모의 독서 시간입니다. 부모가 몇 시간을 독서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독서 시간이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란 건 뭐냐면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과정이지 그리고 결과가 아니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과정이에요.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제가 이게 연장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 굉장히 럭셔리하고 잘 사는데도 명품 같은 거 하나도 안 입는데도 딱 보면 딱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딱 보면 그 사람 스스로가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고 과정을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걸 우리도 자신의 분들한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갖다 이제 다시 한번 뭐 살짝 뭐 정리를 해드린다면 뭐 세 줄 필살기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죠. 허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허세를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이 허세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방식이 바뀌었고 현대사회에서의 소비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허세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하지만 지나친 허세가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허세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바로 낮은 자존감일 때문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학생들도 성적 부진의 원인의 87%가 지능이나 학습 능력이 아니에요. 자존감인가요? 감정. 조금 더 넓게. 감정. 네, 그러니까 감정상의 문제.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해? 했을 때 부모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쁜가? 아닌데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정서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떨어졌을 때는 지력이나 학습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단순히. 거예요.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에요.